이번 영상에서는 교과서 262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표준 문제들을 우리 같이 풀어봐요. 자, 6번부터 각 면에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다. 이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윗면에 놓인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할 때 A 빼기 B의 절대값을 1보다 작거나 같게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그랬어요. 네, 지금 두 수를 뺀 것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절대값이 1이 되는 경우하고 절대값이 0이 되는 경우 요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이 몇 개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는지 세어보면 되겠어요. 자, A에서 B를 뺀 것의 절대값이 1이라는 것은 두 수의 차이가 1이라는 뜻이죠. 차이가 1이 나게 우리 순서상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우선 작은 1부터 시작해 볼까요? 1이랑 차이가 1만큼 나는 거는 2. 그러면 이거 순서 바꾸어도 2 빼기 1도 절대값이 1이고 1 빼기 2도 마이너스 1이지만 절대값이 1이라는 거 되죠? 그 다음에 2, 3 3, 2, 3, 4, 4, 3. 숫자가 1, 2, 3, 4, 4개밖에 없으니까 이 4개의 숫자로 차이가 1이 나게 이렇게 순서상은 전부 6개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수의 차이의 절대값이 0이 되려면 두 수가 같아야겠죠? 그러면 1, 2, 3, 4를 가지고 두 수가 같게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은 1, 1, 2, 2, 3, 3, 4, 4 이렇게 4개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수의 차이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순서상은 1인 경우 6개, 0인 경우 4개 해서 우리 10개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어요. 7번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두 개의 다항식을 곱했는데 그럼 그 곱한 결과는 항이 몇 개가 될까요? 앞에 있는 다항식에서 항이 4개 있었고 뒤에 있는 다항식에 항이 3개가 있으니까 이거는 경우의 수 구할 때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여기서는 전부 12개의 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2번에서는 다항식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건 항이 3개, 두 번째 건 2개, 마지막 것도 2개의 항이 있죠. 이 것들을 모두 전개할 거니까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여기서도 12개의 항을 만들 수 있어요. 자, 8번 어른 4명과 어린이 3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모여 가족사진을 찍으려고 한다. 다음을 구하시오. 앞 1번을 보면 앞줄에는 어린이가 뒷줄에는 어른이 오도록 7명이 두 줄로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앞줄에는 어린이가 와야 되고 두 줄로 설 건데 앞줄에는 어린이가 와야 되고 뒷줄에는 어른이 올 거예요. 여기는 어린이가 설 거고 여기는 어른이 설 건데 앞줄에 어린이끼리 줄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린이가 3명이니까 3팩토리알이 되겠죠. 그리고 뒷줄에는 어른 4명이 줄을 서야 하니까 뒷줄에 어른들이 줄을 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알이 되겠어요. 그래서
앞줄에 어린이들이 서는 경우의 수와 뒷줄에 어른들이 서는 경우의 수가 만들어졌는데 두 경우의 수를 곱해야 어른도 줄을 세우고 어린이도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되니까 우리는 4팩토리알이랑 3팩토리알이랑 곱하면 되겠어요. 4팩토리알이랑 3팩토리알이랑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4팩토리알은 24죠. 네, 그리고 3팩토리알은 6이니까 24, 60, 네, 144. 이렇게 앞줄에는 어린이가 서고 뒷줄에는 어른이 오도록 줄을 서는 경우의 수는 144가지의 경우가 생기네요. 네. 이번에 2번은 어른이 양 끝에 오도록 7명이 한 줄로 서는 경우의 수예요. 자, 그러면 7명이 전부 이렇게 한 줄로 설 건데 양 끝에 어른이 오게 하고 싶어요. 자, 양 끝에 어른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른이 전부 4명이니까 4명 중에 2명을 골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아요. 그래서 양 끝에 어른이 오도록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는 4P2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부 7명이었는데 2명의 자리는 채운 거죠? 나머지 5명만 줄을 세우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머지 5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 네, 5팩토리알이죠. 7명을 한 줄로 세울 거니까 양 끝에도 세워야 되고 나머지들도 줄 세워야 돼서 두 경우가 다 일어나니까 네, 어른이 양 끝에 오고 나머지들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4P2와 5팩토리알을 곱해주면 되겠어요. 4P2랑 5팩토리알 곱하면 4P2는 네, 4 곱하기 3이고 5팩토리알은 5, 4, 3, 2, 1 곱하는 거니까 120이 되죠. 네,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120은 네, 4 곱하기 3이 10이니까 12 곱하기 12는 144인 거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알고 네,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붙여서 네, 1440까지 이렇게 됐어요. 자, 어린이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7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네, 이웃하도록 세우고 싶은 어린이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되죠. 네, 그러면 한 묶음의 어린이와 네, 어른 4명이 있으니까 전부 우리는 5명을 줄 세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의 수는 네, 5팩토리알이 되고 묶음 안에서 어린이들이 네,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묶음 안에서 어린이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네, 3명이니까 3팩토리알이죠. 네, 요 경우가 모두 일어나니까 네, 2개를 다 곱해주게 돼요. 그래서 5팩토리알은 120이고 3팩토리알은 6이니까 경우의 수는 720가지가 생기네요. 9번 집합 A는 1부터 9까지 9개의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자,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이고 9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원소의 개수가 4개인데 9가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9를 먼저 뽑아 놓고 나머지 것들만 채우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아니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을 만들고 거기에 9를 다 넣어주면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네. 어쨌든 우리는 원소의 개수가 4개인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이미 그 중에 9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소의 개수 몇 개만 더 추가하면 되죠? 네, 3개만 추가하면 되겠어요. 9는 이미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8까지 8개예요. 네, 8개의 수 중에 우리는 3개만 더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집합이라는 것은 네, 순서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네, 조합을 사용해서 계산하겠어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이고 9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는 네, 8C3을 계산하면 돼요.
8C3은 8, 7, 6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니까 약분하면 56이 되네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4개이고 9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은 56개가 있어요. 그 다음 원소의 개수가 3개이고 적어도 1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적어도 1개의 짝수를 갖는다는 말에 주의해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적어도 1개의 짝수를 갖는다는 것은 지금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이니까 짝수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죠. 그지? 그래서 그 경우대로 다 나누어서 문제를 푼다면 너무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적어도 1개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짝수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어요. 짝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홀수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죠. 9개 중에 3개를 택해서 집합을 만드는 게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겠어요. 그러면은 이건 9C3이죠. 9C3이고 홀수만 들어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 3 홀수인 1, 3, 5, 7, 9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만 가지고 집합을 원소가 3개인 집합을 만들었다고 치면 5C3의 개수가 생기겠죠? 이걸 빼주면 되겠어요. 9C3은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3팩토리얼인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5C3은 5, 4, 3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곱하기 전에 약분 먼저 하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어서 이거는 12 곱하기 7이니까 84고 이거는 10이 되네요. 그래서 74개의 적어도 1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위에 7개의 점이 있다. 다음을 구하시오.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일단 점 2개만 있으면 우리가 직선을 만들 수 있으니까 7개 중에 2개의 점을 택하는 수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직선의 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7C2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잘 살펴보니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는 3개의 점 중에 2개를 골랐다면 이렇게 2개를 고른 것도 이 직선이고 요렇게 2점을 고른 것도 이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 같은 직선을 계속 중복해서 세게 되는 거잖아요. 중복해서 세게 되는 직선의 개수를 빼주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복되는 직선이 몇 개 만들어지냐면 3C2만큼 만들어져요. 요 변에서도 중복되는 직선의 개수가 4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고른 4C2만큼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중복되는 직선의 개수가 3C2만큼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체 만든 직선 중 중복되는 직선의 수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중복되는 거를
빼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중복되는 직선을 빼주고 여기서 중복되는 직선을 빼주고 여기서 중복되는 직선을 빼줬더니 아예 이 세 개의 직선이 다 제외가 돼 버렸어요. 네, 중복되는 직선의 개수를 빼주다 보니 그런 일이 생겼죠.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선을 네, 다시 더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되겠어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7C2는 7 곱하기 6을 네, 2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고 네, 3C2는 3 곱하기 2를 2로 나누어 주는 거니까 3. 4C2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누어 주는 것이니까 6. 3C2는 3. 네, 여기에 더하기 3. 네,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이거는 21개고. 네, 여기 계산하면 이 뒤에 것까지 같이 계산해 주면은 네, 빼기 9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네, 12개의 서로 다른 직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문제를 해볼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네, 삼각형의 개수는 삼각형 만들려면 점 몇 개 필요하죠? 네, 점 3개만 있으면 되죠? 지금 여기에 7개의 점이 있고 그 점 중에 네, 3개만 택하면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공교롭게도 요 변에 있는 3개의 점을 택했다면 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제외해 줘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3개의 점을 택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또 여기서는 네, 이 4개의 점 중 3개의 점을 택하면 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죠? 네, 4C3. 그 다음에 요 변에 있는 3개의 점 중에 3개를 택하면 네,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네, 빼주면 되겠어요. 그럼 계산하면 7C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네, 3팩토리얼인 3 곱하기 2로 나누어 주면 되고 3C3은 1, 4C3은 4, 3C3은 1. 네, 이렇게 해서 여기 약분하면 35에서 네, 6을 빼게 되니까 29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네요. 11번. 진우의 사물함에는 0부터 5까지의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두 자물쇠 A와 B가 있다. 자물쇠 A는 순서에 상관없이 비밀번호 3개의 버튼을 누르면 열리고 자물쇠 B는 비밀번호 3개를 차례대로 누르면 열린다. 진우가 두 자물쇠 A, B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A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게요. A 자물쇠는 순서에 상관없이 비밀번호 3개의 버튼을 누르면 열린대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네, 순서에 상관없이예요. 그러면 A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는 6개인데 그 중에 순서 상관없이 3개의 번호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조합을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A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의 수는 네, 6C3을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6C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네, 3팩토리얼인 3 곱하기 2, 6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약분하면 네, 20개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B 자물쇠는 비밀번호 3개를 네,
차례대로 누르면 열린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차례대로. 네.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차례대로라는 것은. 네. 그러면 B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경우의 수는 네. 선택할 수 있는 수는 6개고 그 중에 3개를 네, 순서대로 차례대로 할 거니까 맞아요. 조합을 네, 수녀를 이용해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6P3이 되겠죠. 네. 그래서 6P3은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어서 120가지의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겠네요. 네. 차례,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가 있을 때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겠어요. 네. 표준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해결했죠? 표준 문제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풀이를 다시 들어가면서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네. 문제 푸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